안녕하세요. 최신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3회 보건 공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6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 하고 나오면 보건진료소가 되시겠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이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관이 되시겠고, 이 보건진료소가 1차 보건 접근성에 의해서 벽지 오지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이 되시겠죠. 37번, 38번 문제에서 이제 그룹 토의라든지 여기 상반대 의견의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는 패널 토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씩 다시 살펴보시면 그룹 토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세미나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이제 소수로 모여서 집단 형태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배심 토의, 패널 토의는 상반된 견해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전문가인 청중들이 이 의견을 접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포지엄은 발표자와 청중이 모두 전문가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분담 토의는 그룹 토의와 다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소수로 나눠가지고 전체가 의견이 조합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버즈 섹션, 와글와글 학습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교육 방법이 되시겠어요. 37번에 보시면 그룹 토의의 장점은 무엇이냐? 민주적 회의 능력 배양이죠. 38번에 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전문가들이 토의를 하고 그거에 청중이 질의응답을 받아서 사회자가 이를 정리하는 형태는 패널 토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39번에 1차 보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인데요. 1차 보건에서는 항상 누구나 쉽게 근접하고 지불 능력에 맞는 의료 수가를 제공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에 기본을 두고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접근성,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개념은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고, 문제는 항상 기본적이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건강 문제를 중점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질병 예방보다는 치료의 목적을 한다. 1차 보건은 예방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무이촌 지역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이다. 아니죠. 1차 보건은 주민 모두가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시행하는 보건의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1차 보건의료의 대상은 환자 개개인이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 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4번에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다룬다. 그죠? 기본적이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수 질병을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한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걸릴 수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40번 문제는 차감기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말초순환 장애를 앓는다. 뇌노병이 되실 수가 있죠. 그 밖에도 이제 분쇄시키는 분쇄공이라든지 전동기, 드릴 작업장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진동이고, 진동으로 인한 장애가 뇌노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가교 공사라든지 터널 공사, 잠수하는 업무 시에는 고기압과 관련돼서 잠합병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창압기, 여기 문제도 나왔지만 창압으로 인해서, 차갑으로 인해서 이제 진동도 많지만 소음도 심하실 수 있죠. 그리고 판긋, 두드려서 이제 금속을 피는 작업이라든지 연마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진동장애도 올 수 있지만 소음장애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직업성 난청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사무직, 컴퓨터 단말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눈의 피로라든지 경련한 증후군, 정신신경 장애가 발생하면 VDT 증후군이 나타나실 수가 있는 거죠.
41번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목적은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겠어요. 42번에 식품의 변질 과정이에요. 식품의 변질은 이제 부패, 발효, 변폐, 산패가 있는데 부패 같은 경우는 단백질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발효는 당, 탄수화물과 관련돼 있고요. 변폐는 지방과 탄수화물, 산패는 지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발효는 단백질이 아니죠. 당과 관련된 미생물이 증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패는 단백질과 관련된 미생물이 증식해서 일어나는 분해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의 변폐는 당제, 지방제, 식품이 미생물이 증식해서 분해하는 현상이다. 맞죠? 43번은 사지마비와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청각 기능장애 등을 유발하는 수질 오염물질 나와 있어요. 금속과 관련된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수은 중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수은 같은 경우에 미나마타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지마비와 정신이상장애, 뭐 이렇게 중추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죠. 납과 관련돼서는 빈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접이나 인쇄하는 납준정지 생산하는 곳에서 이제 조혈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 하면 납중독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카드뮴은 이제 얘도 수질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이타이이타병이죠. 칼슘 재흡수를 잘못해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보행곤란, 신장기능 장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겠어요. 크롬은 피부나 호흡기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만성시에 폐암의 발생까지도 생기실 수가 있죠. 44번에 본인 일부 부담제에 대한 설명은 이 본인 일부 부담제라는 거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한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5번에 WH가 정의한 건강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46번은 식중독균 중에 잠보기가 짧고 포도상규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가 무엇이냐? 장독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도상규균은 세균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 독소가 장독소고 잠복기가 짧다는 게 특징적이실 수가 있죠. 나머지 복인들은 이제 자연독인데요. 한번 보시면 보거 같은 경우가 테트로톡신이죠. 그리고 바지락 굴과 관련된 게 이제 베네루핀, 조개는 미틸톡신, 버섯은 무수카린, 감자는 솔라닌, 맥각과 보리는 에르고톡신, 매실은 아미그달린이 되실 수가 있죠. 47번에 이제 등록된 환자나 사람의 수에 따라 의사가 보상받는 방식이다.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총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는 의료비 지불제도. 이제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인두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이 의료비 지불 제도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포괄수가제하고 행위별 수가제죠. 그래서 두 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진료 행위당 수가를 정해서 보상받는 방식이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의사의 재량권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과잉 진료를 할 수가 있고 치료 중심의 서비스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 포괄수가제는 의사나 환자나 진료일당 이제 병원별 단가를 정해서 보상받는 형태이고 장점이 이 행위별 수가제인 단점이 과잉 진료를 억제하거나 진료비를 억제시키는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얘도 단점이 있죠. 제공받는 서비스가 최소화될 수가 있고요. 중증도 높은 이제 같은 질병군이라도 중증도가 높은 사람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가 지금 문제에서 나왔듯이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의상을 보상받는 인두제, 근무 경력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되는 봉급제, 1년 단위로 총 진료비를 총액을 협상하는 총액계약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제도는 다 이제 예방 중심에 중점을 두는 거고 총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과소진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관료화가 돼가지고 이런 서비스가 이제 단순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48번은 산업보건관리의 기본 업무예요. 근로자 건강관리라든지 작업환경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 보건교육, 외상과 질병 예방, 응급의료 조치, 효과적인 적성 배치와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업무로 시행하실 수가 있죠. 49번에는 보건교육하는 중간에 이제 학습자의 이해도를 파악하시고 수업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개선 사항은 뭔지 교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거는 중간에 평가하는 형성평가가 되시겠어요. 시행 전에 이제 학습에 결함은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파악하는 거는 진단평가가 되실 수가 있고요. 교육이 끝난 후에 목표가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거는 총괄평가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라서는 절대평가, 상대평가도 나눠지실 수 있죠.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은 상대, 목표를 달성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절대평가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50번에 WHO에서 규제한 보건행정은 보건자료 기록 보전, 보건교육,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오자보건, 보건간호, 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시겠어요. 51번에 성매개 질환 묶음으로 옳은 것 해당되는 문제죠. 원충 기생충 감염에는 칸디다, 트리코모니스 질염이 있겠고요. 세균은 임질, 매도,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 단순, 포진이 해당이 되실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첨규 콘딜롬, 에이즈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성매개 질환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성 파트너와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2번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가 양성이 나왔다. 얘는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걸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양성 시에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지 음성의 결과가 나오면 소아인 경우에 BCG 접종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53번에 보건소 간호조무사의 효과적인 가정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할 활동으로는 방문 가족을 선택하고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보고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계획을 짜고 방문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게 필요하시겠어요. 54번에 보건소의 건강관리실의 물품관리는 정해진 장소에 정리정돈하시고 재고 파악을 철저히 하고 소독된 기구가 젖지 않게 의약품은 유효기간에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거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55번에 가족에게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개인이나 가족의 요구, 피로도에 따라서 기초하실 수가 있겠죠. 56번에 루프, 자국 내 장치 피임법에 대한 문제가 되시겠어요. 얘는 착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월경 후에 3회에서 5일 후에 삽입을 하실 수 있죠. 월경량이나 질 분비물이 증가될 수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터울 조절이나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어요. 금기는 골반의 염증이라든지 자궁암, 과다월경, 임신 경험이 없는 이는 금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7번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는 거죠. 58번에 셀리의 스트레스 증후군이에요. 얘를 제시했을 때는 세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실 수가 있죠. 경곡이라 하면 생리적 변화, 대응하는 시기로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방어체계가 작용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해결이 되지 못하면 저항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항기에는 지속적 스트레스로 정상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대응기전 이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소모기가 되실 수가 있고 소모기에는 태화와 병적인 증사, 신체 방어 기전이 떨어지는 게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항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특성은 대응 기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포자기하거나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사고나 인격의 분리, 인지 왜곡은 소모기에 나타나실 수가 있겠죠. 4번에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신체적 놀라운 상태에 얘는 경고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 뇌하수체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가 중단된다 하면 이제 신체 방어 기전이 떨어진 시기인 소모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59번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대상은 전체 지역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60번의 질병 예방 간호 부분에서는 1, 2, 3차 예방 간호가 있겠죠. 1차 예방은 건강 유지 단계에서 질병의 예방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간호들이 해당이 돼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2차 예방 간호는 조기 발견, 임상적인 단계의 간호예요. 그래서 조기 검진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죠. 3차 예방은 재활과 사회복귀가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61번에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과 생활 방식이 변화되고 의료비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예방,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이 강조되실 수가 있겠어요. 62번에 지역사회 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조 출생환율, 조 사망률, 영아 사망률, 모아비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63번에 만성질환 관리의 목표는 질환의 중증도를 완화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장애를 지연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64번에는 홍역이 확산되고 있다. 홍역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홍역의 특징적인 증상은 코플릭 반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진이 나타나는데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진이 전신으로 퍼지실 수가 있겠어요. 바이러스 감염이죠. 그리고 비말,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세요. 일주일 정도는 격리 기간을 거치시는 거 필요하고 MMR 접종이 가능하죠. 12에서 15개월에 이제 첫 접종을 시행하실 수 있겠어요. 보기에서 보시면 1번에 곤충이 매개로 전파되는 질병은 아니죠. 이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고요. 2번에 유행시 발생하는 환자는 일주일간 학교, 직장으로부터 격리시킨다. 맞죠? 일주일간 격리가 필요하세요. 예방을 위해서는 MMR은 생백신이 접종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4번에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발진 전부터 이제 감염력이 높아지실 수 있겠어요. 점차 심해지실 수 있죠. 발진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 후 4일까지를 전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에 이제 세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 나타나는데 바이러스 감염이죠. 65번에는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느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하실 수가 있겠죠. 67번에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 68번은 구강보건법에서 영유아의 구강검진 내용에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영유아는 치아 우식증 상태라든지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 그 밖에 구강 질환을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임산부 검진에서는 치아 우식증, 치주 질환, 치아의 마모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69번에 헌혈을 위해서 혈액을 체열할 때 실시하는 검사는 B형, C형 간염이나 HIV, 매도, 간기능 검사 시행하실 수가 있죠. 70번에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있어서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가 필요하다. 높은 단계의 수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급 감염병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는 디프테리아가 해당이 되실 수가 있죠.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수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격리는 필요 없으신 질병이죠. 파상풍이나 일본내염, 발진열이 여기에 속하실 수 있어요.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수족구가 대표적이실 수 있겠어요.